폭을 줄임으로써 인간적인 규모로 만들어져 이 공간을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강변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먼 스케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의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컨텐츠부터 한강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보는 한강이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여러분께 한강에 대한 주제를 전하게 되어 기분이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한강에 놀러 오셔서 다가오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채널 조빈치 영상 꼭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강의 기능적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강은 왜, 그리고 어떻게 복원되어야 할까요? 한강의 기능적 복원은 한강의 자연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능들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능적 복원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럼 먼저 현재 한강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한강은 지역별로 수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류 지역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오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오염원으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업 배출수 등이 있는데 이것이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특히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증가하여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수 처리 시설의 미비, 산업단지의 배출 관리 부족, 농업에서의 비료와 살충제 사용 등이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의 상태입니다. 한강에는 다양한 어종과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일부 종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 어종의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한강 주변의 생물 다양성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식물, 조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으나 인간 활동에 의한 압력이 크기도 하죠.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의 변화는 강우 패턴을 변화시키고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한강의 홍수나 가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의 변화,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증가 등이 한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강은 강우량이 많아지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의 범람과 주변 지역의 침수로 이어집니다. 또 반대로 가뭄이 발생할 경우 한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두드러지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의 한강은 어땠을까요? 과거 한강은 현재와 비교해 폭이 좁은 색강 수준으로 자연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변에는 습지와 자연 서식지가 많이 존재했고 강변 생태계도 풍부했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범람원과 습지 등은 홍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또한 물의 흐름이 느리고 다양한 수생식물과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요. 과거의 한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농업 용수, 생활 용수, 어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었죠. 그리고 문화적 중심지로 한강 주변에는 전통적인 축제, 시장, 사회적 모임 등이 자주 열렸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한강은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적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변화를 겪습니다. 한강 종합개발계획 등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 강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이 건설되죠. 제방과 인프라가 강과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만들었죠. 생태계 또한 한강 주변의 자연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고,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강변의 자연적 습지가 사라지면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잃고 인공 구조물들에 의해서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는 수생 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균형을 방해했죠. 또한 한강은 대규모 국가 개발을 통해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댐, 저류지 등이 건설되었고, 강의 흐름이 인공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자연적 범람원과 습지는 감소시켰죠. 제방과 댐의 건설로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줄었지만 강의 자연적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홍수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가뭄 문제의 경우도 인공적인 물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서 가뭄 시기의 물 공급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더 이상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조성되었으나 이는 개발 이전의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접근과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과거의 한강은 자연적 생태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자원과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개발 이후 한강은 인공적 구조물과 도시화로 인해 자연적 특성을 많이 잃었고 사회적 접근성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강의 기능적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상태와 현대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렇다면 이제 한강의 폭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능적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강의 폭을 절반으로 줄여 한강을 휴먼 스케일로 회복시키는 방안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이 방안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태적 복원을 통해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폭을 줄이면 강변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강변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폭을 줄임으로써 한강이 보다 인간적인 규모로 만들어져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휴먼 스케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한강의 휴먼 스케일의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강변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한강의 폭을 줄이면서 자연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적 서식지를 조성하면 생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한강의 폭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강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적 범람원을 활용해서 강변의 자연적 홍수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도전 과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도시 설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홍수 조절 대책, 수질 관리 방안, 생태적 보호 전략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강이 보다 인간적인 스케일로 회복되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강의 물을 활용하여 특히 홍수 관리와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기능적 복원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강의 호수 조절 시스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학적 경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샌안토니오 강은 빈번한 홍수로 인해 상당히 황폐화되었습니다. 1845년부터 1921년 사이 무려 7번의 대홍수가 샌안토니오 강을 범람시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홍수가 발생하기 전인 1920년부터 이 도시의 건축가들과 토목기술자들은 향후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강에 대한 연구 수행을 시작했고 193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샌안토니오 강을 따라 리버워크 전역에 걸쳐 41개의 댐과 게이트가 설치되는데 이것은 물의 유입과 유출을 조절하고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댐은 물의 수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천 유지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물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지하 터널과 우회 터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이 터널은 물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강의 미션 지점으로 배수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터널은 1998년 대규모 홍수 외에 2002년, 2017년의 큰 홍수로부터 샌안토니오 도시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홍수 조절 시스템이 왜 공학적 경이로움으로 불려지신지 이제 아시겠죠?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 사례를 한강 복원 계획에 한번 적용해 보면 먼저 한강의 폭을 줄이면서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하 터널 시스템과 우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 시 물을 도심 외곽으로 우회시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재활용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한강에서도 재활용수를 활용한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가뭄 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강에 따라 심어진 멋진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우리도 식물을 심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강의 복원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아마 이런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설계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일본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홍수 조절 시설로 도쿄와 주변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대규모 지하 터널과 저류지를 통해 홍수 시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방출하여 도시를 보호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은 먼저 이 시스템은 지하 50m 깊이의 6.3km 길이의 터널과 65m의 높이, 32m의 너비와 5개의 대형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쿄 내 강의 물이 범람할 경우 이 시스템은 물을 지하 터널로 유입시켜 저장한 뒤 홍수가 가라앉으면 천천히 에도강으로 방출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터널과 샤프트로 연결된 중앙 저장 탱크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지하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25.4m, 길이 177m, 너비 78m로 홍수 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도쿄의 홍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일본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를 한강의 기능적 복원 계획 시 참고한다면 지하 방수로와 저장 탱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홍수와 가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와 일본 수도권 외곽 방수로 시스템은 한강의 기능적 복원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폭을 줄이는 계획과 함께 효율적인 홍수 관리와 물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강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의 기능적 복원을 서울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죠? 강의 폭을 축소시키거나 지하 방수로와 저장 탱크로 홍수와 가뭄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도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오염원 차단과 정화 작업을 더해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면 수상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산안토니오의 리버워크 사라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주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죠. 한강을 자연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재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한강 주변의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어 한강을 친환경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에게 한강 복원 프로젝트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한강의 기능적 복원이 실행된다면 과연 어떠한 새로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채널 조빈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댓글로 이번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